안녕하세요. 이규영 관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역비 부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역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품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 반 정도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이 하역이라는 말은 물품을 내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물품을 실른다라는 말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역은 선적, 즉 물품을 적재, 실는 거하고 양화, 물품을 내리는 것, 이 두 개를 합쳐서 다 하역이라고 얘기해요. 하역. 그래서 이게 한자로 이제 화물을 뜻하는 하자입니다. 화물에다가 여러 가지 그 인력, 노동력 이런 것들을 가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하역이죠. 하역. 그래서 물품을 선적하는 작업도 하역 작업이고 물품을 내리는 작업도 하역 작업이에요. 어쨌든 선박이 입항을 하게 되면 그 선박에 있는 물품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될 화물은 다시 선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두에 선박이 접안을 하게 되면 그 신속하게 하역 작업이 발생이 되어져야 되겠죠. 전기선이든 부전기선이든 하역 작업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기선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하주들 입장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선의 경우에는 이미 그 청구되는 운임에 이 하역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용선을 했을 경우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용선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선적할 때 선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물품을 양화할 때는 양화비를 누가 부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역비 부담과 관련되어서 그 몇 가지 그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조건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역비 부담 조건을 우리가 그 크게 그 전기선 조건이라는 거하고 전기선에서 사용하는 전기선 부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선이 라이너죠. 라이너. 그래서 우리가 라이너 텀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벌썸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전기선에서 하역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기선의 경우에는 이미 청구된 운임에 그 하역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운임상에서는 화주가 그 운임을 내야 돼요. 하지만 부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용역 회사라든지 그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부두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관계에서는 일단 선주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전기선의 경우에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뭐가 있냐면 FI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O라는 게 있고 FIO라는 게 있고 FIOST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F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아니고 자, free라는 뜻이에요. free. 그리고 E는 물품을 선적한다는 뜻이고 O는 out, 물품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내린다는 뜻. 그리고 요 앞에는 항상 선주가 생략되어져 있다 라고 해서 내용을 기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주가 부담할 것인지 화주가 부담할 것인지 실제 선적 비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품을 내리는 양화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할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FI를 집어넣어 봅시다. FI. 자, FI 선주가 생략되어 있다 했죠. 선주는 물품을 실을 때, 즉 선적할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선주가 부담하면은 선적할 때 화주는 부담을 해줘야 돼요. 화주가 선적할 때 부담을 했으니까 내릴 때는 부담 안 합니다. 따라서 내릴 때는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표를 하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그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또 하나 해볼까요? 그럼 FO를 한번 해봅시다. FO. 역시 선주고 화주다. 그 다음에 선적비, 그 다음에 양화비다 라고 했을 때 자, FO 물품을 내릴 때 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내릴 때는 화주가 부담해요. 화주가 내릴 때 부담했기 때문에 실을 때는 부담 안 합니다. 따라서 실을 때는 누군가는 돈 내야겠죠. 그러면 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FO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FIO는 뭐냐? 자, FIO 선주는 실을 때도 내릴 때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주가 모든 하역비를 다 부담한다. 그러면 이 FIO하고 전기선 라이너 텀은 상호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전기선의 경우에는 선주가 다 부담하는 거고 FIO의 경우에는 화주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FIO ST는 뭐냐? 자, 선주가 실을 때도 부담 안 하고 내릴 때도 부담 안 해요. 근데 S하고 T도 부담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화주가 이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S하고 T가 뭐냐? 자, 우리가 선박에 물품을 적재를 할 때 전기선의 경우에는 다 개품화되어서 컨테이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벌크 같은 걸 많이 선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용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모래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자원들 특히 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적재를 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모래와 같은 걸 실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쪽에서 크레인에서 계속해서 퍼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균형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루는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평탄 작업. 평평하게 펴서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평탄 작업이 트리밍이에요. 트리밍비에 트리밍. 요게 T예요. T. 트리밍. 그 다음에 S는 그 선내 작업비, 소웨이지에서 선내 작업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내 작업비. 자, 물품을 적재를 하면은 가판이나 이런 데 물건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화물을 실는 공간, 선창은 전부 다 선박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화주의 화물 창고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내에 물품을 제자리에 놓는데 발생하는 비용. 요걸 우리가 스웨이지 차지해서 S라고 얘기했어요. 원칙적으로 그 선박의 화물이 적재가 되면 적재된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비용은 원래 선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FIO ST를 하게 되면 이 스웨이지 차지라든지 트리밍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화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조건, 큰 규칙, 요게 바로 FIO ST예요. 이거는 전기선에서도 발생하고 부전기선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전기선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청구되는 운임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주 입장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부두에 있는 기업하고 관계에 있어서 비용 지불을 하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선주가 일괄적으로 자기 선박에 실려있는 모든 화주의 화물에 대해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전기선의 경우는 다르죠. 용선을 하기 때문에 배를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또는 배에 있는 화물칸의 일부를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선적할 때, 양화할 때 선주가 부담할지 화주가 부담할지 차타파티에서 용선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합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은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을 화주가 모른다는 차원에서 선주가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표시를 내놓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내 작업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하역비 부담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역이라는 용어, 물품을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굉장히 짧죠? 짧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You don't like me, and I don't like you. Go ahead, baby, just break my heart.
now.